네, 반갑습니다. 삼성 SDS 하이퍼 오토메이션 사업기획그룹의 배기훈 프로라고 합니다. 시간이 발표를 듣기 가장 힘든 시간대에 배정을 받아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자리 꽉 채워주시고 이렇게 브레이크 잘 다녀오셔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삼성 SDS에서 이제 잘 세일즈 되고 있는 RPA 솔루션 브리티 RPA의 사업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RPA가 앞에서 쭉 보셨던 그 생성형 AI라는 것과 접목이 됐었을 때, 그리고 현재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트렌드, 거기 안에서 어디까지 발전을 했고 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그 현재 RPA를 도입하신 기업체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RPA는 잘 진행했는데 그 다음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크진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답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보신 클립은 저희가 3년 전에 만들어서 이제 대회에 배포했던 이제 저희 브리티 RPA 컨셉 영상인데, 그 지난 3년 동안 많은 고객분들께 마지막 키워드인 땡큐 브리티라는 말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그래도 잘 했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얘기를 좀 근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RPA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화두를 놓고 현재 오토메이션 부분의 트렌드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젠 AI 기반으로 컴퓨터 기반 업무의 인터페이스가 클릭이나 타이핑을 통한 약간 단방향 입력 이런 쪽으로 대표됐던 GUI에서 앞 세션에서 쭉 보셨던 전부 다 이렇게 타이핑을 통해서 자연어로 이제 컴퓨터와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 LLM의 등장으로 이루어진 컴퓨터와의 대화 형태로 인터페이스가 바뀌었다라는 점이 먼저 가장 큰 트렌드의 화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기존의 그 여러 RPA 솔루션의 한계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메가 프로세스 100개, 200개 이상의 그런 스텝으로 구성이 되고 또 여러 개의 시스템을 엮어야 되는 이런 그 자동화 부분을 현재 그 플랫폼이나 그런 엔진을 통해서 구현해 나가는 것을 들 수 있겠고요. 또한 그 고객의 레거시 시스템과 거기에 이제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통합을 해서 기존의 RPA가 이제 내 옆에 있는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인턴 사원 수준이었다고 하면은 현재는 그 인턴 사원을 좀 더 든든한 대리급 직원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재 오토메이션의 발전 트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업무 환경에 대한 컨설팅 자료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45개국 803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직무 변화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보시다시피 새로운 인력을 어디서 찾아서 수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존 인력을 키워서 어떻게 역량을 최대한 높이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수단을 당연히 교육이 되겠고, 그 다음으로 많이 든 것이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입니다. 결국 이제 미래의 경쟁 시장 대응을 위해서는 내부 직원의 역량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하면서, 그리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주요 요소가 내부 시스템을 자동화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인프라 프레임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본 장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 내용의 연장선상으로 개인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육성하는 데에는 사내 시스템 기반으로 적합한 툴이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업무 지식들을 LLM이라고 하는 채널로 하나로 묶어놓은 다음에 이것을 끌어다가 쓰는 AI 기술이 적용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수단을 강화를 해야겠죠. 이를 통해서 현재 RPA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인 특정 업무를 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직원들의 업무 스코프를 지금보다 훨씬 더 넓혀서 한 사람이 더 많은 그런 분야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트렌드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 이 장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현재 기업체 임직원분들은 여기에 이제 회사를 뭐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이 그래도 제법 계시겠죠. 처음에 입사하셨을 때 현재 내 위치에 계신 분이
하시고 있는 업무의 양과 지금의 현재 여러분께서 하시는 이 업무의 양, 스쿱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 거다라는 것을 아마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젠 AI가 여기에 붙어버리게 되면은 이 방향성은 훨씬 더 강하게 될 것이고, 대신 이제 그것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그 직원의 스트레스는 좀 더 줄어들면서 하는 일은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식으로 오토메이션이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RPA 사업개발 담당자다 보니까 잠시 RPA 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고객사 담당자를 만나서 그분들의 니즈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적합한 솔루션과 진행 방향을 추천해 드리는 것이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좀 중요한 요소인데요. 생각해 보면 그 고객분들이 이제 나 이만큼 100 정도를 자동화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가장 많이 드렸던 말씀이 저 지금은 이제 비용적인 문제라든가 안정성적인 문제가 있으니 한 30만 1차 사업에서 하시고 나머지는 2차 때 같이 고려해 보시죠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최근 한 3, 4년 이전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결국 고객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이것까지 자동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원하시는 부분이랑 그 당시에 이제 RPA 솔루션의 커버리지 갭 차이가 너무 심해서 일어났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왼쪽 표에 있는 업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RPA 기관으로 했었을 때는 전체 중에 4분의 1밖에 자동화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젠 AI가 결국 나오고 이를 기반으로 한 이런 플랫폼들, 그리고 해당 플랫폼 내에 여러 가지 기반 솔루션들을 붙일 수 있게끔 환경이 되면서 이 지금 전체 중에 한 80에서 90 정도는 이제 될 수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업무 같이 기존에 커버하지 못했던 영상 분석을 통한 결과물에 대한 로직 판단, 그리고 뭐 룰 베이스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달라붙어서 같이 어떤 막 일을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해나가는 이제 이런 업무들을 이제는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다 할 수 있게끔, 즉 이제 젠 AI 기반의 엔진과 플랫폼 내 협업 툴 앞에서 보셨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전부 다 자동화 대상용으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저희 삼성 SDS 하이퍼 오토메이션 팀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오토메이션의 커버리지 확산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을 두 가지 방향성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개선 부분이랑 자동화를 적용하는 영역의 확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현재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브리티 RPA 디자이너의 모습입니다. 자동화 프로세스를 디자인을 할 때 늘 해야 되는 일이 디자이너를 이렇게 UI를 컨트롤을 해서요, 스케치하고자 하는 이런 업무 구성을 이제 폴더로 해서 먼저 만들어 놓고 그 폴더 안에다가 각각 필요한 액션들에 대한 카드를 가져다 놓고 그 안에 속성값을 조정을 하고 스크립트를 짜서 밀어놓고 이러한 형태로 이제 과제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 툴이 그래도 이제 다른 솔루션에 비해서 구현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진입 장벽이 낮고 상당히 쓰기가 쉽다라는 점으로 시장에서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부분은 이 구현하는 방식을 AI 엔진 기반으로 자연어를 통해서 구현을 하는 브리티 RPA 디자이너 코파일럿 모듈입니다. LLM과의 채팅창을 통한 오도로 이런 그 프로세스 그리는 것이 바로바로 구현되는 형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케치하고 업무를 위해서 이제 웹이랑 엑셀을 디자인하고 구동을 위한 스크립트를 밀어넣는 이런 부분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스케치하고자 하는 이런 카테고리를 잡고 그룹에 접속해서 메일을 검색하고 엑셀 작업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자연어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어 주고요. 각각의 폴더에 들어가서 거기 안에 필요한 액션들 중에 일단 웹 컨트롤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호출을 한 다음에 접속해야 되는 사이트, 그리고 그 사이트에 넣어야 하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어서 로그인을 해줘라고 이제 자연어로 이야기를 하면 LLM은 거기에 맞는 카드를 가져다가 놓고 그 카드에 넣어야 하는 값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당 프로세스를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 가이드를 당연히 이제 같이 해가면서 하고 있고요. 엑셀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셀을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뉴 엑셀이라는 카드를 가져다 넣고요. 그 엑셀 내에 특정 셀에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넣어줘라라고 치고 기존에 저희가 디자이너 내에 변수로 저장되어 있던 항목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넣어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이제 스크립트 부분도
자, 이제 디자이너의 어느 부분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쳐서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넣어줘라고 하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개발자분들이 제일 많이 쓰셨던 게 스크립트 짜는 거였거든요. 그러한 기능을 RPA에 붙여서 이렇게 실제로 그 디자인을 할 때 스크립트를 밀어넣을 수 있는 기능을 집어넣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RPA를 이제 디자인을 하거나 수정을 할 때 비개발자 분들이 가장 힘드셨던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었거든요. 스크립트 부분. 이거에 대해서 따로 뭐 배워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제 역량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허들을 없앤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코파일럿 이 브리티 RPA 코파일럿 모듈이 기업 업무 자동화 부분에 갖는 의의입니다. 현업 주도형 RPA는 어쨌든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결국 그 자동화 과제를 최대한 많이 발굴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이것을 이제 성공을 하는데 이제 중요 요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기능은 그 자동화 과제를 학도함에 있어서 비개발자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RPA 솔루션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원하는 과제를 더욱더 쉽게 개발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현업주당 RPA 쪽으로 이제 쉽게 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이러한 모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PA 운영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는 봇이 돌다가 멈추고 객체가 바뀌어서 섰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동화를 이제 도입을 하시고 운영에 조금이라도 몸담아 보셨던 분들이면 이 메시지를 정말 몸서리치게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RPA 운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객체 인식입니다. 그 내가 자동화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시스템의 어떤 타겟을 RPA 봇이 잘 인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를 가지고 RPA 솔루션의 티어가 나눠지는 그 평가 요소가 되는데요. 1.0 시기에는 위치를 기반으로 타겟을 잡았고 그 다음에는 이미지 기반으로 잡고 그 다음에 객체 인식으로 잡았는데 지금 시스템 내에서는 그 레이아웃을 바꾸면서 객체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어떤 그 페이지를 레이아웃한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똑같은 다운로드 버튼인데 외부 서비스에서 페이지를 고칠 때 아예 속성을 바꿔서 이게 고쳐버리게 되면 무조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자동화 운영에 좀 에러를 유발하고 기운영적인 프로세스를 중단하게 하고 이제 인력을 투입하게끔 해서 코스트가 발생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데요. 여기에 AI가 붙어서 변경 내용을 인식하는 데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우선 UI가 변경이 감지가 되어서 봇이 쓰게 되면 해당 그 타겟을 GenAI 모델로 넘깁니다. 그러면 GenAI 모델이 앞에 말씀드렸던 4가지 요소와 그 다음에 해당 객체 인식, 객체의 정보에 대한 유사성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이 버튼은 여기로 옮겨질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것을 자동으로 리페어를 해서 그 객체가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오토 힐링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오토 힐링의 구현은 옵션에서 켜기만 하면 되고요. 당연히 기본적인 이제 LLM 엔진에 대한 연결은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사례는 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의 위치가 개편된 페이지에서 아래쪽으로 바뀌었는데 보시다시피 객체 정보가 바뀌게 됩니다. 일반적인 RPA에서는 이것을 돌리게 되면은 이것이 스톱이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지의 크기와 위치와 객체가 아예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현재 그 기본적인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로직상으로는 이것을 같은 것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오토 힐링 기능을 켜고 똑같은 과제를 끄고 돌렸을 때와 켜고 돌렸을 때를 각각 이렇게 돌려보면은요. 해당 기능을 끈 케이스에서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봇이 fail 메시지를 남기게 되고요. 적용한 케이스에서는 다운로드 위치를 제대로 찾아서 다음 프로세스를 이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2가지 부분이 앞에 말씀드렸던 좀 똑똑하게, 좀 뎁스 있게, 쉽게 운영하고 개발할 수 있는 RPA의 발전 방향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더 넓은 범위의 난이도 있는 자동화를 구현하는 부분입니다. SDS에서는 이를 위한 수단으로 GenAI 기반 자동화 플랫폼인 브리티 오토메이션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5월에 나오고요. 이제 6월부터 본격적인 세일즈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이제 뭐 별도의 또 다른 플랫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존의 기존 브리티 RPA 오케스트레이터에 플랫폼을 추가로 구성해서 여기에 GenAI 엔진 붙이고 이것을 구동하기 위한 모듈들을
구현하고자 하는 대상과 과제의 속성에 맞는 모듈을 붙여서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셨던 코파일럿 오토힐링을 비롯해 뭐 레그 서비스라든가 AI 기반 OCR 모듈인 IDP 이런 것들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채널에서 다수의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교환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상품입니다. 브리티 오토메이션은 생성형 AI와 결합해서 자연어 기반 지식 검색이나 자동 업무 프로세스 설계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의 오류의 자동 수정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의 채널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를 구축한 사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청구 프로세스 부분인데요. 이 프로세스는 쭉 보시게 되면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를 하면 입력 담당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수기로 확인을 하고 거기에 이제 올려놓은 영수증 이미지를 가지고 그 해당 내용을 스캔을 해서 그 별도로 입력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게 하는 결과가 정합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다음 프로세스로 넘겨서 거기서 이제 발생되는 보험금의 속성에 따라서 지급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해당 결과물을 통보를 하고 그리고 지급 결정된 보험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DB로 업데이트한 다음에 고객에게 노티를 하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프로세스인데 기존의 RPA 솔루션으로는 아래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보험금 지급 내역 DB 업데이트하는 것만 가능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100을 얘기했는데 10밖에 못하는 이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이제 브리티 오토메이션으로 한 90% 정도까지 구현을 한 사례입니다. 먼저 기존의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분되어서 쪼개져 있던 업무들을 플랫폼에 모두 올려서 통합 운영 구성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이 플랫폼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본 업무를 진행하는 데 건드려야 되는 모든 시스템을 이쪽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것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진행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 또한 이 원 채널에서 전부 다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각 시스템의 API를 올려서 이를 개별 단위로 인식하게 하는 워크플로우 기술을 적용하였고 필요에 따라서 로직이나 순서를 이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각각의 스텝 내에서 이제 그 적용된 이런 솔루션과 모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이 문서를 접수하는 부분에서는 사전에 레그 기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이것 보험금을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확인에 대한 정보를 자연으로 물어봐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서비스 라인을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폼 UI라고 하는 이런 UI를 이제 그 플랫폼 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게끔 해서 적합한 데이터 입력 및 파일 업로드를 진행하게 한 다음에 입력된 데이터를 속성별로 필요한 API 쪽으로 내보내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업로드한 진료비 영수증을 그 플랫폼 내에 들어가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AI 기반의 OCR 솔루션인 IDP를 통해 정확하게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데이터를 전처리를 하는 엔진으로 구성 및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반적인 OCR 엔진에서 정확하게 확보하기 어려웠던 데이터를 사전 학습된 조건을 통해 잘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이 데이터들을 마찬가지로 API를 통해 대상 시스템으로 전송을 합니다. 입력된 데이터 결과물에 대해서 세부 조건을 확인을 해서 이것에 대한 분기 결국 지급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A 담당자에게 보내야 되는지 B 담당자에게 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AI 기반의 디시전 룰을 통해서 자동으로 판정할 수 있게 했고요. 이미 정해져 있는 규정에 따라 의사결정 테이블 조건을 정의하고 정의에 따라서 프로세스 분기나 실행을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API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환자 입력 담당, 그다음에 보험금 청구 담당 이런 사람들이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기존에는 이것을 별도의 시스템별로 하거나 아니면 메일이나 아니면 내부 메신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별도의 시스템에서 그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했어야 됐는데 해당 채널 또한 이 플랫폼 내에서 각자 접속을 해서 팝업으로 띄워준다거나 아니면 그 적합한 이런 UI를 띄워준다라든가 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상호간에 쉽게 교환할 수 있게 만들었고 여기서 확보된 데이터 또한 API를 통해서 적합한 시스템으로 전부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RPA를 통해 완성된 DB는 아까 보셨다시피 그 RPA를 통해서 그 완성된 DB를 이제 시스템에 업데이트를 하고요. 결과 또한 플랫폼 내 기능을 통해 환자에게 공지를 하게 합니다. 앞에 보였던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축을 해서 어떤 그 테스트 형태로 구현을 했던 과제고요. 이것에 대한 실사업 사례입니다. 바이오 업종 고객사에서 이제 FDA 심사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기존의 사내에 뿌려져 있는 6만여 개의 이런 문건들을 가지고 FDA에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적합한 이런 그 포인트를 찾는 일을 하는데 상당히 뭐 몇 달 동안 시간을 소요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결과별로 담당자들이 대기하는 이런 프로세스 상당히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백을 받게 되면 그거를 또 대응하기 위한 레포트는 일주일 만에 내야 되다 보니, 이러한 그 문서를 이제 그 심사의 속성에 따라서 원하는 데이터를 엔진에서 찾아서 바로바로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이것을 앞에 보셨던 이런 아키텍처를 통해 그 6만 개의 문서를 전부 다 그 LLM 엔진 내에다가 밀어넣고요. 특히 이제 그 PDF 문서 내에서 뭐 표로 되어 있는 이런 문서, 이런 데이터들도 전부 다 정제를 통해 전부 다 이제 라이브러리를 밀어넣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채널을 통해서 자연어로 요청하는 내용에서 원하는 자료를 6만 개의 DB에서 자동으로 뽑아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식의 시스템을 실제로 구축을 했고요. 작년에 이제 그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아서 올해 4월부터 실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삼성 SDS의 하이퍼 오토메이션 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생성형 AI 기반의 자동화 여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는 저희 브리티 RP의 성과입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이제 업무 자동화 시장에서 1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젠 AI 기반의 업무 자동화는 여정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고객분들은, 이쪽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든든한 파트너가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를 잘 내고 있는 저희 삼성 SDS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